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종입니다. 네, 오늘은 없잖아 2020년이 밝아서 벌써 한 달이 지난 2월이 되는데요. 좀 없잖아 좀 늦게나마 그 2020년 농업 전망을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같이 구독자님들과 같이 보는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농림축산부에서 발행하는 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경제 동향이에요. 농업 전망과 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20년 보면은 농업 전망이라 그래가지고 농업 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타이틀로 2020년 농업 전망을 했습니다. 농가 경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2020년 농가 경제 전망입니다. 보면은 대외 여건과 거시경제 전망, 그리고 한국 농업 동향과 전망, 그리고 농가 경제 동향과 전망이 있습니다. 자, 우선 대외 여건과 거시경제 전망을 우선 보면은 세계 경제가 동향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교역 위축과 경기 부양 정책이 효과 미흡 등으로 2019년 세계 경쟁률은 2018년보다는 조금 낮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 옆에 살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미중 무역 갈등 지속과 위안화 약세, 그리고 기업 부채 상환 부담 증가, 만기도래 채권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20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19년보다는 소폭 둔화된 5.8%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예전만큼 안 되죠. 예전에는 뭐 7%가 뭐예요? 한 10년 전에는 뭐 한 10몇 프로씩 막 올랐었는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뭐 7%를 계속 유지한다고는 하는데, 이미 7% 경제 성장률은 이미 깨졌어요. 재작년인가.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요즘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는 미국만 좀 득을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힘들고요. 중국도 힘들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고 있죠.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깝깝합니다. 그거 보면은. 그리고 보면은 이 국제유가랑 환율인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대이란 제재,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5월 이후 미중 무역 분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제유가는 2018년보단 약 10% 정도 하락한 64달러 정도 추정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지금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잖아요.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다 보니까는 진짜 이 대이란 제재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상반기에는 작년 대비 약 10% 정도 유가가 오른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시설하우스를 하면서 작년이랑 동일하게 지금 기름을 비슷한 시기에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보면은 작년보단 한 10%나 10%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제가 지금 기름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보다는 한 10% 이상 지정학적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가지고 국제 유가가 높아지다 보니까는 국내 기름값도 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마 계속 쭉 높게 갈 것 같고요.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는 하반기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농업인들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데 뭐 이게 경제랑 같이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냥 보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달러 가치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등이 상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로 나타났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세계 거시경제에 대한 동향은 봤고요. 이제 한국 경제 동향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국 경제 동향인데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투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민간 부분 활력 둔화 등으로 2018년 대비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졌어요. 겨우 2% 찍었습니다. 겨우 2%. 그리고 민간 소비 쪽에서는 가계소득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해외여행 둔화에 따른 해외 소비 감소가 증가폭을 제한하여 민간 소비는 작년 대비 약 2% 정도 성장된 걸로 추정된답니다.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도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 투자 감소,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기계류 설비가 감소하면서 2018년 대비 성장이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도 아파트 분양 착공이 완료되고 신구 착공이 감소하면서 약 4%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이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농산물 가격 안정과 국제유가 하락, 유류세 인하 복지정책 효과로 소비자 물가는 0.4% 상승했대요. 근데 수산물은 상승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농산물은 3%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농산물이 3% 하락했다는 거는 농산물 시세가 별로 안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농수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하락했대요. 그러니까 수산물만 상승하였고 뭐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다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노동시장은 뭐 1% 증가했고 환율도 전년 대비 약 5% 정도 상승했대요. 2019년도에는 무역 수지는 뭐 요즘 다 아시죠? 요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는 보호주의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가 아주 크게 감소했어요. 그리고 2019년은 반도체 수출 단가 하락도 있고 수출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전년 대비 43% 거의 반토막 났죠. 거의 반토막 났어요. 무역 수지 흑자가. 그리고 이제 2020년 경제 전망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은 설비 투자 확대와 소비 개선 등으로 내수 증가세 확대와 세계 교역 회복으로 인해 수출 물량은 국내 경제 대비 0.3% 상승한 2.3%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뭐 이거는 올해가 가다 보면은 이제 아마 점점 더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나 모두 감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구나. 민간 소비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서 민간 소비는 2.6%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상반기 지금 신종 코로나 터졌죠. 신종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 상반기 아마 1, 2, 3월이 소비 회복 심리가 아주 떨어져가지고 민간 소비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는 상승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는 아마 반도체 경기 개선과 투자 활성화 정책 효과 등으로 조금 성장할 걸로 전망되고요.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약 2.6% 정도 둔화될 걸로 전망된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원만한 수요 개선과 더불어 2019년 큰 폭으로 하락한 농산물 가격의 기저효과, 그리고 유류세 인하 종료 영향 등으로 농산물 석유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2020년도 소비자 물가는 전년과 대비해서 0.9%, 약 1%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한국 농업 동향과 전망인데 농업 생산 동향과 전망, 재배합 생산 동향을 보겠습니다. 2019년 경지 면적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158.8만 헥타르 정도로 추정되고요. 2020년에 보면은 2020년 전망으로 2020년 경지 면적은 전년도보단 그러니까 2019년도보단 0.6% 줄어들어서 157.9만 헥타르. 2020년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은 전년보단 0.7% 증가한 1.58 헥타르고 농가 1인당 경지 면적은 약 1.1% 증가한 70.4아르가 될 전망이다. 여기서 뭐 헥타르 뭐 아르가 있는데 1헥타르가 평으로 따지면 약 3,000평이에요. 3,000평. 여기 1아르는 300평. 10아르가 300평. 1아르는 3평이겠죠, 그럼?
아니 30평이겠죠. 30평. 아무튼 1헥타르가 3,000평이에요. 그러면은 농가 일로당 경지 면적이 1.58이니까 약 5,000평 정도. 5,000평 정도고 경지 면적이 보면은 70.4아르니까는 10아르가 300평이니까 37, 21, 2,000평이 조금 넘겠네요. 2,100평, 2,2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망을 보면은 농촌의 고령화, 농지 전용 수요 증가 등으로 경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154.8만 헥타르, 2029년에는 151.6만 헥타르로 전망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 하면은 농가 인구 감소폭이 경지 면적 감소폭보다 커가지고 여기 보면은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이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는 게 농가 인구 감소폭이 경지 면적 감소폭보다 커가지고 농가 1인당 경지 면적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은 농가 1인당 경지 면적은 1.1% 증가한 70.4헥타르가 될 전망이었는데 2020년. 근데 여기 보면은 중장기 전망으로 보면은 농가 1인당 경지 면적은 2024년이 되면은 74.4아르, 2029년이 되면은 79.2아르. 점점 확대되죠. 이게 농가 인구 감소폭이 경지 면적 감소폭보다 크기 때문에 점점 농가 일로당 경지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2019년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164.6만 헥타르로 추정된답니다. 그리고 2020년 전망을 보면은 엽근 채료를 제외한 모든 작물이 재배 면적이 감소한대요. 그러니까는 엽근 채료 말하는 뭐 채소료, 뭐 염류, 뭐 이런 뿌리 식물 이런 것을 제외한 모든 작물 재배 면적이 감소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채소류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26.8만 헥타르로 전망되고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은 5.8%, 7.7% 증가하나 양파와 마늘 재배 면적이 크게 줄여 조미 채소류 재배 면적은 8.3% 전망한대요. 그러면은 올해는 양파와 마늘이 가격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포도를 제외한 대부분 과수 재배 면적이 감소하여 과수 재배 면적은 0.7% 감소할 걸로 예상된답니다. 중장기 전망도 보면은 특용, 양용 작물과 기타 작물을 제외한 주요 부류별 재배 면적은 감소한대요. 그러니까는 여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특용, 약용 작물 재배하는 것 말고 뭐 채소류, 쌀, 과수 뭐 이런 게 모든 작물이 재배 면적은 다 감소한대요. 결국은 경지 면적이 계속 준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2020년 농업 전망을 같이 알아봤고요. 네, 농업 전망이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는 너무 영상도 점점 길어져가지고 좀 지루해지는 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자르겠습니다. 오늘은 농업 전망 2020년 해가지고 세계 거시경제와 그 다음 국내 한국 경제 동향 전망과 그리고 한국 농업의 동향과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